네, 네. 이 창업에 대해서 매주 배우면서 창업에 점점 관심이 생기고요. 네. 또 이제 창업을 꿈꾸는 많은 주부님들이 진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오늘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매번 할 때마다 중요하죠. 네. 네, 창업의 성공은 네. 결국 창업 아이템을 잘 선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기 위해서 창업자가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자가진단 네. 그리고 아이디어 찾기, 네네.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 이런 네.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또 아이템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뗄래야 또 뗄 수 없는 또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업종하고 업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템을 분류하는 방법에서 업종이 과연 뭐냐 네.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해 보겠습니다. 업종. 이 저희 이 얄팍한 네. 지식을 살짝 해서 뽐내보고자 하면 뽐내보세요. 네네. 네. 이 창업자에게서 결국 아이템은 업종과 이 맥을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맞아요? 있는 거겠죠? 정답이죠. 네네. 예. 정말 우리 이 MC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감사합니다. 네. 창업자에게 이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창업 동기를 봤을 때도 이 창업 동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창업을 하면 아이디어 창업. 또 과거의 직장인 경험이라든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이 창업을 하게 되면 경험 창업 뭐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 아이템을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업종과 업태의 어떤 구분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업종과 업태가 결국 아이템과 맥을 같이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창업을 위해서는 이 업종과 업태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것도 하나의 성공하는 창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맞습니다. 보통 창업을 한다 그러면 너 어떤 업종을 할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업태 아세요? 업태. 업태 사람 이름 글쎄요. 같기도 하네요. 보통 뭐, 네. 나 뭐 창업할 거야, 뭐 할 건데, 나 고깃집이나 하나 할까? 뭐 이런 식의. 그럼 우리가 어떤 좀, 업종? 예, 두 업종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태에 대해서는 업태, 저희가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태는 어떤 업종과 업태가 확실히 다른 건가요? 예, 조금 네. 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혹 있습니다만은 네.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뭐 일반적인 창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부에서 이것도 통계청 사이트 보면 나눠져 있어요? 예,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네. 네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태라는 것은 이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네.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점을 예를 들면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이 대분류가 되고요. 네. 음식점업 및 주점업이 이제 중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업이 소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음식점업 중에서도 일반 음식점이 있는데 이게 세분류가 돼서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도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세세 분류에 내려가서 한식점, 즉 한식 음식점업이 바로 업종이 됩니다. 뭐. 그래서 업종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이템들이 나열되어 있죠. 예를 들면 설렁탕, 회를 취급하는 횟집, 그리고 해물탕집, 해장국집, 냉면집, 보쌈집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세세 분류가 업종이고 그 업종 하단에 많은 아이템들이 모여 있죠. 그 업종이 더 큰 거예요, 업태보다? 업태가 더 업태가 분류가 더 크고 그렇죠. 거기에 세세한 분류가 업종이고. 예, 예. 아이고 어렵네요. 요거 네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 대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또 대학교 가면은 어디 학교, 또 무슨 과, 아. 뭐 전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저희가 좀 이해가 쉬울까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얘도 학교를 비유를 아주 하네요. 잘 들어주시는 것 이 같습니다. 원래 학교랑 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런 걸또 이런 거 예를 비교할 때는 학교 굉장히 팝니다. 네. 그렇죠? 자, 네. 결국 이 업종은 상품 중심으로 무엇을 파는가이고 또 이 업태는 방법 중심으로 어떻게 파는가. 뭐 저희가 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예,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이 업종과 업태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전에 이제 그 음식점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도소매업, 서비스업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창업을 하시다 보면 요즘 음식점하고 참 상당히 과잉되어 있고 그렇죠. 포화 상태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도소매도 한번 분류표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네. 도소매도 도매 및 소매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분류고요. 그다음에 중분류가 소매업, 그다음에 소분류가 종합 소매업, 그리고 세분류에 넘어가서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이렇게 되면서 최하단에 있는 세세 분류에서 업종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네. 이제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또 다릅니다, 양태가.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을 들어가 보시면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상황의 설명, 네. 슈퍼마켓은 어떤 것이다, 편의점은 어떤 것이다 하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사를 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차후에 창업에도 법률, 허가, 신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다소의 그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미리 가서 봐준다면 하나의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서비스 쪽은 너무 이제 복잡해가지고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셔서 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서비스는 일단 음식업 외에 네. 도소매업 빼고 이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다 총망라가 서비스업이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뭐 시설 관련 서비스업 어. 또는 뭐 대여 관련 서비스업. 근데 시설 관련 서비스업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네, 일단 요즘은 이제 트렌드 자체가 복합, 네. 융합 이렇게 돼서 네네. 시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네. PC방. PC방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시설 플러스 서비스죠. 네네. 예, 그러니까 시설 서비스업이다. 대여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디오를 빌려줬다. 네. 이런 네. 것들이 대여 서비스업이고 또 중요한 것은 기술 관련 서비스업. 네. 이미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아유, 서비스하는 어렵네요. 것들.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 아이템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장사 참 하기 힘들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냥 돈 있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네네. 생각했는데 이거 뭐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많네요. 근데 아니 옆에서 팀장님은 얘기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용어 자체도 어렵고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주변에 이렇게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럼 안 하시겠네요?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아이디어 네. 있으세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제가 예전에 한 10년 됐나요? 네. 일본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생활한 적이 네네. 있어요. 네. 그때 보니까 발 마사지가 되게 성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저희 나라도 보면은 뭐 부산, 서울, 네. 강원도, 광주 다 이렇게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들 이제 오피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네.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피곤하신데 네. 순전히 이렇게 발 마사지, 뭐 우리 미용실처럼 네.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많지 않나요? 근데 발 마사지. 생각보다가 네. 사실 근데 지금 발 마사지라면은 네. 사실 약간 어두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발이 밝은 어둡나요? 곳에서 네, 어쨌든. 발. 네. 밝은 곳에서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럼 발 마사지 같은 경우는 어두운 업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발마시는 이제 일종의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의 뭐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미용 이쪽 미용, 이미용 이렇게 어. 발마사지 하는 것도 하나의 실제 그 인체에 손을 대면 네. 그게 보건의료법에 네네. 저촉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피부관리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발마사지도 일종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뭐 굳이 의료 관계는 뭐 없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많은 지금 또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노래방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래방에서 이 술을 파는 게 또 금지로 저희가 알고 있지 파는 데 않습니까? 많던데.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불법이라고 네. 알고는 있는데 네. 이 노래방은 어떤 업종이고 또 이 업종이 업태이고 또 왜 그게 불법이 되고 뭐 이런 시설 거에 아니에요, 대해서 좀 시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예, 것 같습니다. 노래방업은 네네. 한마디로 서비스가 되고 아, 네네. 서비스예요? 서비스업. 그러니까 노래방 자체는 시설 서비스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 네네. 서비스죠. 네. 시설 관련. 예. 이제 그런데 도우미 문제는 네. 불법입니다. 네, 그렇죠. 예. 1종과 2종 이렇게 또 종으로 나뉘는데 네네. 예, 유형 1종이 이제
제가 네.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없는 그런 네네. 어떤 그럼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술 네네. 파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일종의 네. 아니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대표적인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이 대표적인 업종,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간다든지 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종들이 결국 외식업, 네. 외식업. 먹는 거. 그다음에 네. 도매, 소매업, 아. 그다음에 일종의 서비스업, 아까 말씀드린 네. 이용 뭐 이러한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외식업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외식업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네. 예, 시장에 대한 어떤 포화 상태도 그렇죠. 그렇지만 외식업은 내가 우리가 첫 시간에 자가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자가 진단만 가지고 통과했다고 내가 외식업에 맞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는 결국 아이디어로 네. 새로운 어떤 창업을 통해서 네.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하나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 성공하려면은 이제 적성에 맞는 자가진단 통과할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격 자체가 사실은 예, 인내력이 있고 정말 성실하고 또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인내심이 있고 성실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참 잘하실 뭘 해도 것 같아요. 잘하시죠. 자, 일단 우리 팀장님의 의견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 네.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외식업 많잖아요. 네. 네, 포화 상태고요. 사실 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직시해야만 되는 거는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하게끔 되어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 서비스라고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휴대폰 가게가 있습니다. 네. 휴대폰 가게 그 사장님은 저희가 휴대폰을 구입하면은 각종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무한정 부가 서비스로 공짜로 줍니다. 무한정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집 어딘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그 액정의 필름도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기스도 가고 네. 이렇게 못 쓰게 되는데 다시 가면 또 다시 리필을 해줍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네. 다시 말하면 고객이 창출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핸드폰을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금제입니다. 요금제인데 사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요금제를 수만 가지라 잘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분이 꼭 짚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주시고 네. 더더욱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큰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지금도 구입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제가 그 사장님한테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직접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들도 이미 단골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오히려 비싼 요금을 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예. 어디인지 좀 알려주고 가세요. 네. 나중에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 제일 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입에 네. 주변에서 이렇게 소문을 내서 아름아름 알아가면서 네. 그분들이 나의 고객이 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첫 번째 업종에 대해서 이 외식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업종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일날 도전! 도전! 네, 네. 아까 첫 번째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외식업에 외식업.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찾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도소매업을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네. 우리 방금 김 팀장님께서 네네. 말씀하신 그 휴대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판매업이잖아요. 도소매. 그렇죠. 네네. 예, 판매업입니다. 소매업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관련해서는 꼭 도소매이면서도 이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실무에서는 이 서비스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외식업을 외식 서비스업이다. 네네. 그만큼 이 서비스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어떤 네. 업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비스업은 자체적으로 서비스업이겠지만 서비스업은 더 한층 더 서비스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도 사실은 도소매 서비스업이다 할 정도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부가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해줘요. 감하게 해준다 네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서비스다. 그렇죠. 아, 그런 그러니까 서비스가 판매를 중요하다. 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또 사로잡아야 그렇죠. 되니까 서비스를 또 굉장히 잘해야 중요하다. 되는 거네요.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도소매업을 보면 네. 판매업이라고도 하시죠. 예, 판매업인데 생활용품이나 네네. 생필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점포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대형마트가 굉장히 좋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통업 네네. 자체가. 근데 이 대형마트가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작은 소형 그렇죠. 매장들이 네. 힘을 참 쓰지 못한 상황이 SS 있었는데 마켓이 나타났죠. 네. 그런데 대형보다도 더 또 이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SSM 같은 거 네.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쇼핑몰이라든지 또 가정에는 TV만 켜면 나오는 홈쇼핑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요즘 이 소형 판매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네네. 일단 구매 라인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매 라인 확보요. 쉬운 말로 그냥 좋은 상품을 싸게 팔면 네. 고객들이 올리겠죠. 올리겠죠. 네네. 그런 어떤 구매 전략. 그래서 이 구매 전략이 굉장히 그 구매에 대한 경로를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이제는 온라인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자기 아이템을 인터넷으로 파는 어떤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중간에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그렇죠.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그 뭐 누구나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아이고, 또 직접 찾아가서 뭐 어떻게 이 연결해야 되나. 요즘 소고기값이 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농가에서는 이제 소고기값이 한 마리에 10,000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진짜 송아지 한 마리에 10,000원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먹는 가격에는 사실 네. 별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그 방법을 네. 유통 방법을 조금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해보세요 방법을 좀. 그걸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이제 뭐 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는 있는데 네.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온라인 판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 온라인 판매에서도 분명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의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요. 아마 우리 MC분들이나 우리 소장님도 다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뭐 상품을 구매했을 때 취향에 안 맞는 상품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옷이겠죠. 뭐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아니면 뭐 길이가 안 맞거나 이랬을 때 즉시 대체 상품이나 아니면은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선행적으로 이렇게 AS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소비자의 불만을 아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온라인 판매는요. 네. 환불 잘해주고요. 네. 교환 잘해주면은 뭐 물건 제때제때 갖다 근데 주고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제일 짜증난다고 제일 짜증나는 그러더라고요. 거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팔았는데 또 뭐 교환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짜증나죠. 꼭 그런 사람 중에 한 번 입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 나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또 추천해 주실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비스 업종인데요. 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비스업은 서비스가 생명인 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유형이 제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기술력, 네. 또는 지식 기반 네. 이렇게 또 분류해서 승부하는 서비스업이 있고요. 시설, 그다음에 대여, 네. 인터넷, 인터넷.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서비스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업종 중에서는 앞으로 창업 전문가들이 보는 어떤 견지에서는 네. 이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기회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상당히 좀 언급하기가 조금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 얘기가 또 네. 나오는 네네. 어떤 좀 어려운 어떤 과정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매일 맞아요. 제가 네. 말을 하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의 본질은 뭐냐? 음. 바로 이게 고객에게 서비스라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죠. 네. 그 제일 첫 번째가 고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객에 대한 어떤 자기의 업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상품의 본질, 즉 아이템의 본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으신 분이 이 업종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삼성이 백화점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업은 업종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누구나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네. 백화점은
상품을 파는 게 본질이 아니다. 이건 부동산업이다. 이렇게 본질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럼 상상을 그럼 뭐, 조금 네, 부동산. 초월하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은 목에 백화점을 만들어야 장사도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고 네. 특히 임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백화점업이다. 다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 봤을 때 네. 이 업종의 본질은 상품의 특성과 연관지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는 게 바로 서비스업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본이 서비스가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업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 전하실 말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너무 많아서 그걸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업종을 선택할 때, 즉 아이템을 찾아서 업종을 선택할 때 이게 왜 선택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업종을 잘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유사업종과 경쟁업종 그리고 상권에 들어갔을 때의 그 경쟁 점포와의 관계 또는 다양한 어떤 그 상품과의 어떤 경쟁력 이런 네.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우리 방송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방송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어떤 방송이 나오듯이 이제 우리 이 주말날 예비 창업자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업종, 업태가 어떤 연령대인가 이런 어떤 이 창업 업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자세로 간다면 자 지금까지 해온 어떤 공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좋은 업종을 선택해서 창업해서 성공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김 팀장님은 아까 전에 주변에서 창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조언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창업자들이나 이미 창업 예비자들이 사실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 답습하지 않으려면 내 머리와 계획보다는 발로 이렇게 뛰는 그렇죠. 어떤 그런 그렇죠. 창업이 필요한 네네. 시점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 발품을 판단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품을 좀 이렇게 파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품. 그렇습니다. 손품, 발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네. 이 열이 없이 성취된 위협이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뭐 그만큼 열의를 갖고 열과 성의를 네. 갖고 하면 오늘 참 컨디션 안 좋다 그랬는데도 또 준비해 오셨네요. 저야 뭐늘 항상 네.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오늘 이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 말씀이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예비 창업자, 창업자분들께. 예비 사장님들께 뼈와 살이 되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이 정말 금방 쑥 지나간 그렇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내일부터 또 주말이라는 거. 좋네요. 네, 휴일이라는 거.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날 도전!